그러면 이제 신축 빌라도 넘어가 봅시다.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딱 이게 부동산 초보자들의 첫 생각이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딱 보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축 빌라 촌들 같은 경우에는 살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빌라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예요. 주차 공간이 많이 안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남원 세계에 비해서 황금성이 이제 확 떨어지죠. 값이 안 오른다. 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고.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알지. 한번 물어보세요, 평가서. 감가상각 뭐예요? 안다. 실수로 가치가 떨어진다. 정확합니다. 고등학교 때 좀. 고등학교까지. 감가상각이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사면 이게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감가상각이 돼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얘는 그런 기대감이 없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찾게 되고. 근데 새 아파트도 쓰면 헐어지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도 사실은 똑같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보다는 감가상각이 늦은 편이고 하다 보면은 요걸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30년이. 근데 아까 재개발 제가 빼먹었는데 재개발을 하려면은 노후도를 채워야 돼요. 노후도는 이제 국가에서 니네는 엄청 오래됐고 낡았으니까 니네 재개발 시켜줄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로 이제 청약을 얘기를 할게요. 청약은 요새 어떤 거 같으세요? 엄청 힘들죠. 청약이 사실은 지금까지 있던 이 모든 것 중에 옛날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왜냐면 청약은 일단 싸게 주잖아요. 요즘에 로또 청약 들어본 적 없으세요? 레미안 반포자이. 청약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워낙 분양가 상한제라고 분양가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어렵죠, 사실은. 근데 3기 신도시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대규모 물량 공급이 나오니까. 부모님 세대들이 집을 처음 마련했던 시대가 1기 신도시 들어올 때거든요. 그때 집 장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 고문 뭐 얘기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너무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꽃이죠.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돈을 벌기 쉬운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내가 낡은 아파트 가가지고 몇 년 몸테크하면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엄청나게 규제들이 많이 묶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몇 년이나 걸릴까요?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1년은 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야 돼요. 간단하게 하고 들려고 했는데 너무 질문이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안전진단부터 준공 때까지 일반적으로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이 제대로 쫙 진행될 때 그때가 한 10에서 15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합원들끼리 이제 싸움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끝도 없는 거죠. 은마 아파트가 몇 년이죠? 은마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합도 결성 안 했잖아요, 지금. 은마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한 지가 한참 됐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얘네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걸 못 갔어요. 싸우고 있는 건가요? 싸우고 있고 서울시랑도 또 뭔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 끝까지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재건축이라는 건 이게 있어요. 원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시세가 올라요. 왜냐하면 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팔아도 되나요? 원래는 팔아도 되죠. 주식으로 치면은 주식도 뭔가 이렇게 막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하철역 뚫린다. 그럼 지하철역 뚫린다고 발표 났을 때 한번 뛰고 삽풀 때 한번 뛰고 뚫리면 한번 뛰고 이렇게 뛰거든요. 똑같아요. 재건축도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뛰는데 문제는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8.2 대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고 해가지고 조합이 설립되면은 조합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덥석 사면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해놨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못 받고 돈 받고 그냥 팔아야 돼요. 새 아파트가 되는 순간.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꿈을 꾸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재건축을 들어가죠. 요새 상계동 난리 났잖아요. 뉴스 많이 안 봤어요, 상계동? 상계주공이 계속 시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 안 될 거라고 하다가 갑자기 재건축 된 것처럼 사실 초반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한 20년 애 키우고 있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어렵다. 몸테크라는 거는 굉장히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고 내가 정말 꿈을 꾸고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다. 제가 신혼 초기에 사실 재건축 아파트에 한 5년 살았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막 주차가 안 되고 옛날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중 주차를 해놔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차 빼려고 그러면은 차를 막 테트리스식으로 몇 대를 밀고 막 빼다가 나오다 긁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겨울 되면은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눈이 다 쌓이잖아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다 쓸어야 돼요. 이제 이런 거를 다 견딜 자신이 있다. 나는 돈 버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적게 들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얘보다도 몸테크의 극한이에요. 재개발 지역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임PD님 저랑 많이 다녔거든요. 임PD님 한번 어떠셨어요? 재개발 지역 가셨을 때? 양종 같죠. 그렇죠.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어디가 있어요?
재개발은 엄청 많아요. 서울에도 재개발 엄청 많고 경기도 분당 뭐 광명 엄청 다 많아요. 재개발도 똑같아요. 요 안전진단만 없을 뿐이지 조합, 사업, 준공 다 똑같고 하나 통과할 때마다 테트리스처럼 시세가 올라요. 그리고 조합 설립된 다음에 못 판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준공 직전에 여기 안 썼는데 관리 처분 인가라고 거의 끝단계에 있어요. 부시기 전 마지막 단계. 그때부터 못 팔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쟤네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테크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좀 운이 좋다. 그럼 재개발해서 초반 과정에 팔고 이렇게 뛰거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하지만 재개발은 그만큼 몸테크가 엄청 심하고 재건축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하고 힘들고 오래 걸린다. 그리고 한번 싸우면 끝이 없다.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 그러면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점점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 몇 개 동이 있잖아요. 조합의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정평가 사람 요거의 가치를 체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해가지고 이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동호수마다. 내가 사는 동호수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재건축이 돈을 버는 이유는 간단해요. 새 아파트가 되는 이유도 있지만 새 아파트가 되다 보면은 몇 집을 더 지을 수 있어요. 보통의 뭐 옛날 아파트는 좀 덤벙덤벙하게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의 사업 구조는 그 새로 나오는 집들을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그냥 하다 보니까 다 할게요, 그냥. 새 아파트를 많이 만들려면은 5층짜리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15층짜리가 좋을 것 같아요? 15층. 아니죠. 부시기 전을 말씀하시죠? 네, 부시기 전. 5층이죠. 5층을 해야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새 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재건축 수익성이 5층이 좋다. 수지 씨 질문에 따르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요. 똑같이 청약처럼. 내가 몇 동 몇 호를 가고 싶습니다. 몇 평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이 감정 평가액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선택지를 주죠. 그래서 재건축이 좋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재건축한 다음에 일부 새 아파트가 청약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동호수를 많이 갖고 갈 것 같지 않으세요? 상대적으로 동호수 좋은 게 안 나와요. 이미 조합원들이 다 가져간 다음이 많아요. 결국 재건축 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겠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이 없고 그냥 제 보금자리가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신축 빌라 들어가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봐요. 평생 거기서 살아도 되면. 평생. 2년 뒤에 이사 가고 이런 거 싫고 한 10년 정도 살 생각 있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10년 뒤에 이제 낡은 다음이 문제죠. 나영 씨가 30대에 들어가서 이 신축을 딱 샀는데 50세가 됐어요. 계속 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다시 집을 짓든가 이거 부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일 싸거든요, 사실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꿈을 먹는 거예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이 없는 거죠. 근데 딱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꿈은 난 꿈 안 꿔도 돼. 그냥 내 보금자리 있으면 되고 그냥 나는 뭐 그냥 여기 살래. 그러면은 신축 빌라 사시면 돼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나영 이제. 씨가 지금은 혼자지만 나중에 애를 낳으면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평수 넓히고 싶고. 근데 이게 딱 몇 차례 기회가 올 때가 저도 봤는데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서 기회가? 근처에 여기 생긴다. 정확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통망 뚫린다거나 재개발 바로 옆이다. 그러면 재개발이 한번 싹 마무리되고 나면 이쪽이 딱 정비되고 나면은 재개발 아파트 보다가 이쪽으로 수요가 너무 싸니까 이쪽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상황이죠. 아파트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또 올라가는 거예요. 빌라를 산다고 전혀 못 팔고 나가는 건 아니고 기회가 와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여기 너무 살기 좋아. 난 여기서 뭐 20년, 30년 평생 뭐 이러면 안 돼요. 계속 기회를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인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시장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거 뜨겁게 안 오르는데 어느 순간 오르면 갑자기 팍 오르는 거. 구생아 분들한테는 일단은